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눈밑지방 재배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제 흔한 걱정거리 혹은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눈밑이 지방이 너무 볼록해서 큰데 이게 수술하기 힘든 거 아니냐? 혹은 지방이 너무 없는데 처짐이 많다. 혹은 꺼짐이 많다. 이는 상태인데 이게 눈밑지방 재배치로 해결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밑지방 재배치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처짐이 없어야 돼요. 지방은 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피부하고 근육 조직이 이제 바로 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댐은 튼튼한데 물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물이 한쪽에 몰려있는 형태, 이 형태를 이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걸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전제는 처짐이 없을수록 유리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물 수술하는 거거든요. 중간층에 있는 지방 수술을 해서 지방이 결국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는 건 결국 뼈만큼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물, 지방을 이만한 공간에 퍼뜨려 주자는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방이 커지는 거예요. 방이 커져서 여기는 이 공간은 볼록 나온 부위는 내려가고 꺼진 부위는 올라가라. 이런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처짐을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짐이란 거는 결국 이제 댐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댐이 무너진 행위라서 댐을 복원을 해주려면은 피부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댐을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자, 지방 재배치의 전제 요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짐이 많지 않다는 거죠. 처짐이 많지 않아서 물공사만 해줘도 될 것 같다. 이런 형태에서 지방이 과연 큰 게 유리하냐, 작은 게 유리하냐는 건데 그냥 이게 답은 큰 게 유리해요. 큰 게. 크면은 이 넓은 방에다가 깔아주고 남으면 버리면 돼요. 근데 모자라는 형태가 문제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이 눈 지방을 제가 쓰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몸의 다른 부위에서 끌어오는 것은 눈밑 지방하고는 성질이 틀린 지방이기 때문에 향후까지 꾸준히 유지가 될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 재료가 부족해요. 요리사가 재료가 없으면은 요리를 못하듯이 의사도 눈밑 지방이 풍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하기가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없는 경우는 끌어서 와서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고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많이 블록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블록해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예요. 반대. 이게 많은데 수술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 지방에 걸맞는 방을 크게 안 만들어줘요. 덩치가 크니까 방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지방이 작으면 더 문제예요. 작으면 어디서 끌어와서 써야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커서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걱정하고는 정반대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후 모양을 보시면 좌측이 20대 중반이고 후 모양이에요. 이제 여기에 있던 지방이 충분히 이렇게 재배치돼서 결과는 이래요. 항상 똑같아요. 20대 중반, 30대 중후반 이 형태인데 애교살이 좀 선명해 보이고 양쪽 다 애교살이 선명하게 보이죠. 밑에 두껍게 깔고 있던 지방이 없어짐으로 해서 애교살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 밑에 있었던 화면을 돌려보시면 요 밑에 이 그림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 그림자 지방 밑에 깔려있는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피부색 있죠. 이 본연의 피부색이 여기 까만 거 남아있죠. 피부색이 변하지는 않아요. 수술의 목적은 결국은 애교살이 선명해 보이고 이거 평탄해짐으로 해서 그림자가 없어 보이고 이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마치 피부 색깔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 피부색 본연의 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양측의 차이에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20대에 한 수술은 애교살이 이렇게 처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이고 3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벌써 여기 외안각 뼈에서 애교살이 처져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20대의 형태하고는 조금 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 수술을 해가지고는 댐에 해당하는 처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내 눈밑이 지방이 있고 눈밑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표정이 어두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좋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면 결국은 좌측 사진처럼 이게 구현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 부위가 이제 애교살이 되겠고요. 요 부위가 젊은 형태의 눈 밑이 요 부위가 애교살이 되겠고, 요 부위가 악광대 중안면이라고 하죠, 흔히. 그리고 여기가 팔자주름 위에 살인데, 이 형태가 애교살이 볼록하게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윗볼록 되게, 윗볼록. 이 중안면 부위가 아랫볼록이 돼 있고,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보면은 보통 역으로 돼 있죠. 애교살이 뚜렷한 게 아니고 여기가 지방이 볼록 나와 있고, 이 중안면 부위가 좀 꺼져 있는 형태들, 그리고 팔자주름 위에 살이 두툼해 가지고 지방과 팔자주름 형태가 돋보이는 형태. 이제 눈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 팔자주름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방이 이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지방이 얘가 나왔다는 거는 악광대 부위, 이 부위가 꺼졌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가 나왔다, 여기가 꺼졌다, 혹은 여기가 꺼졌다는 말은 여기가 나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네, 팔자주름이 없어지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측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볼록거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화가 되거나 악광대가 형태가 너무 없으면 이렇게 안으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게 돼요. 이 노화가 되면서 바깥으로 볼록했던 이 눈밑과 이 광대 이행 부위가 이 형태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좌측 같은 형태를 다시 거상을 하거나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밑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유형벌 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눈밑이 여기가 지방이 이렇게 크게 여기 애교살 밑에 볼록하게 있어. 그런데 이게 악광대가 이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을 최대한, 지방이 크다는 가정하자에 대해서 눈밑 지방이 작으면 이렇게는 못하겠죠. 최대한 중안면 부위로 옮겨줘야 돼요. 넓게 옮겨주면서 여기 이 부위를 복원을 시켜줘야지, 볼록 바깥으로 나와야지 여기가 줄어들면서 여기가 볼록하게 되니까 젊은 형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팔자주름도 덜해 보이게 될 테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들, 중안면 부위가 충분히 볼록해요. 볼록한데 지방이 과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배치를 하고 여기를 전체를 넣게 되면 너무 볼록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방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해준대, 약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게 중안면도 작고 볼륨이 없는데 지방도 이렇게 되게 조그매요. 그러면 이 조그만 지방이 어떻게든 보여서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면, 이게 골이져 보이면 얘를 일부만, 많이 끌어다 쓸 수가 없죠. 일부만 끌어다 써서 재배치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실이나 아니면 미세이식 같은 거를 이제 병행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젊으신 분들은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같이 나이가 드신 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일수록 수술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쉽잖아요. 여기를 해서 넓히면 되고, 모자라면 조금 더 써야 되고, 재료가 너무 많으면은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이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처짐이 많이 왔어요. 피부 표면 주름은 배제하더라도 표면 주름이 많다고 해서 잘라내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왼쪽처럼 당겨줄래, 다시 복원을 시키려면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눈밑 피부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열고 들어가서 이 처져 있는 암층이라 그랬죠. 이 층들을 다시 뼈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분해해서 다시 붙여주는 작업을 하면 그게 이제 거상이라는 형태거든요. 사실 하고 나서 보면 이 정도는 힘들고요. 이 정도는 힘들지만 이 정도는 된다. 한 15년, 20년쯤은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상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을 넣고 빼고 하는 행위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고 좀 더 복잡하다. 번잡하지만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에서는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넣는다고 해서 주름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젊은 형태로 복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눈밑 요 있죠, 열고 들어가서 이 부위를 해주는 거를 눈밑 거상,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눈밑 거상이라고. 이 눈밑 아래 있죠, 이 팔자 주름하고 눈밑 고랑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이제 중안면이에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요만큼 부위만 눈 밑 거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연장해가지고 한 2cm만 연장하면 되거든요. 2, 3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이. 여기 팔자주름 위까지 해서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처져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사실 거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뭐 살이 처져 있어야지 거상이라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절면 형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가 팔자주름이 심하고 나오고 눈밑이 볼록하다고 해서 거상이란 걸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처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처진 것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고, 실제로 처져 있으면은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상이라는 형태를 취해야지 절면 형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형태에 따른 재배치 방법의 차이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